안녕하세요. 공감동입니다. 진돗개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한국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알려져 왔으며 이는 특히 고려와 조선 시대의 기록과 전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한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진돗개와 관련된 여러 일화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1950년 한국전쟁 한미군 장교의 일기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 속에서 발견된 이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93세의 제임스 윌슨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사는 엠마 윌슨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서재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미 육군 공보처에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찍은 사진으로 젊은 미군 장교와 한 마리의 진돗개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제 할아버지 제임스 윌슨 중위와 그의 충직한 전우 레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진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전쟁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지만 유독 레이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눈빛이 반짝이며 들려주시곤 했죠. 지금은 93세가 되신 할아버지께서 최근 저에게 그의 일기장과 함께 레이와의 특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엠마,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할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오래된 가죽 일기장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 내가 25살이었을 때의 이야기란다. 할아버지는 당시 미 육군 제2보 병사단 소속의 중위였습니다. 1950년 7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부산으로 파견되었죠. 젊은 장교였던 할아버지는 처음 겪는 전쟁의 현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전쟁은 내가 군사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교과서에는 전술과 전략만 있었지.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공포, 고통,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이 있었단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할아버지의 부대는 서울 수복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며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젊은 장교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근교의 한 마을을 수색하던 중이었습니다. 9월 말의 쌀쌀한 새벽이었죠. 할아버지의 부대는 북한군의 잔존 병력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녀석을 처음 봤지. 할아버지는 서재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쯤 무너진 한옥 담벼락 옆에 한 마리 개가 서 있었어. 누런 털에 맑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개였지. 나중에서야 그게 진돗개라는 걸 알았단다. 부대의 한국인 통역관이었던 김준호 일병이 곧바로 그 개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중위님, 저건 진돗개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충직한 개로 알려져 있죠. 주인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개입니다. 예로부터 장수들이 전쟁에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 개의 눈빛이 특별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다른 개들과는 달리 위엄과 지혜가 깃든 눈빛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개는 경계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자 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도 이상한 평화로움이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건 마치 운명 같은 만남이었단다. 할아버지는 회상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지. 물론 부대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스미스 상사는 즉각 반대했죠. 중위님, 전쟁터에서 개 한 마리 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김일병은 적극적으로 개를 데려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돗개는 밤눈이 밝고 청각도 발달했습니다. 적의 기습을 미리 알아채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이 개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그 개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의미가 담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빗줄기란 뜻이야.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처럼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 길을 밝혀준 이 녀석과 꼭 닮았거든. 놀랍게도 레이는 금세 부대에 적응했습니다. 행군할 때면 늘 선두에서 길을 인도했고 야간 보초 때면 누구보다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을 살폈죠.
특히 레이의 뛰어난 청각과 후각은 여러 번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50년 10월 2일 오늘도 레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야영 중이던 새벽 레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북쪽을 주시했다. 곧이어 북한군 정찰대가 나타났고 우리는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 레이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레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수호천사였지. 전쟁의 광기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지켜준 존재였단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토록 깊은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레이와의 만남은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넘기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욱 놀라웠단다. 레이는 우리 부대의 기적 같은 존재였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다음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거기에는 레이와 함께했던 수많은 전투와 생존의 기록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페이지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1950년의 시간 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다른 가죽 표지 안에는 젊은 장교와 그의 충직한 전우 레이의 이야기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기는 내가 매일 밤 틈틈이 적었던 거란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기를 쓰는 것이 전쟁 속에서 내 정신을 지켜준 것 같아. 1950년 10월 5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로 레이가 우리 부대에 온 지 2주가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레이가 완전히 부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스미스 상사는 이제 레이를 우리의 수호천사라고 부른다.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던 그가 말이다. 할아버지는 그 페이지를 가리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레이는 정말 특별했어.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일 죽음과 마주했지만 레이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단다. 10월 12일 오늘 밤은 유난히 춥다. 부대원들은 모두 지쳐 있다. 하지만 레이는 늘 그렇듯 충실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방금 전에도 순찰을 돌다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다행히 적군은 아니었지만 레이의 경계심은 우리 모두를 안심시킨다. 할아버지는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레이는 단순한 경비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대원들의 정신적 지주였죠. 특히 어린 신병들에게 레이의 존재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10월 15일 오늘 막 도착한 신병 토머스가 밤에 울고 있었다. 겨우 19살인 그 아이는 고향의 가족이 그립다고 했다. 그때 레이가 다가가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토머스는 레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마치 레이가 괜찮아, 네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전투의 기록만큼이나 이런 작은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는 전장에서 단순히 군견의 임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부대원들의 인간성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10월 20일 오늘은 힘든 전투가 있었다. 우리는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많은 희생이 있었다. 부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에 레이가 재미있는 일을 벌였다. 누군가의 식량 주머니를 물어다가 장난스럽게 도망다녔는데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나마 전쟁을 잊을 수 있었다. 레이는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했어. 할아버지는 그 페이지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웃음이란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너는 상상하기 어려울 거야. 레이는 전투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3일자 일기에는 특히 인상적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레이가 또 한 번 우리를 구했다. 새벽녘에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레이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그의 경고 덕분에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의무병 존스는 레이는 우리의 레이더라고 했다. 정말 그랬다. 할아버지는 특히 레이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11월 10일자 일기. 레이는 아침마다 내 옆에서 깨어난다. 항상 먼저 일어나 주변을 살피고 내가 깨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인사한다.
식사 시간이면 부대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 확인하고 밤이 되면 가장 바깥쪽에서 잠든다. 마치 우리를 지키는 수호신 같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레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1월 15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다. 부대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레이는 변함없이 충실하다. 오늘은 적진의 동태를 살피러 정찰을 나갔는데 레이가 숨어있는 적군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다. 덕분에 아군의 피해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일기장을 덮으셨습니다. 레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그는 우리의 동료였고 친구였으며 때로는 우리의 구원자였지. 11월 25일자 일기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춥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레이와 함께 보초를 서고 있다.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전쟁이 끝나면 레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 우리 가족들도 분명 레이를 좋아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가.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레이와 나, 그리고 우리 부대원들 모두. 전쟁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어.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하지만 레이가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단다. 이렇게 할아버지의 일기는 계속되었고 그 속에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성과 우정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레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군견이 아닌 희망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다음 장을 넘기려 하셨습니다. 레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할아버지는 잠시 일기장을 덮으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재의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전쟁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단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안고 있었지. 그리고 레이는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었어. 12월이 되자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그 시절의 고통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12월 3일, 오늘 우리는 또다시 전우들을 잃었다. 존스와 파커. 어제까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이 이제는 없다. 부대원들의 눈빛이 점점 더 공허해져 간다. 나 역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하지만 레이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준다. 한밤중에 땀에 젖어 깨어날 때면 레이가 내 손을 하다주며 안심시켜준다.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는 잠시 목을 가다듬으셨습니다. 레이는 우리의 정신과 의사 같은 존재였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 12월 10일, 오늘 새벽 레이가 특이한 행동을 했다. 우리 부대의 막내인 데이비드가 혼자 울고 있을 때 레이가 그에게 다가가 담요를 물어다 주었다. 마치 춥지 않게 따뜻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레이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향의 가족들, 전쟁 전의 꿈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할아버지는 레이가 어떻게 부대원들의 마음을 열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인해야 했던 군인들은 레이 앞에서만큼은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해요. 12월 15일 추위가 더욱 혹독해졌다. 식량도 부족하고 탄약도 떨어져가는 상황이었다. 그날도 레이는 평소처럼 부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갑자기 숲 쪽을 응시하더니 몸을 낮추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다. 적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잠시 후 레이가 입에 토끼를 물고 돌아왔다. 놀라운 것은 그 후였다. 레이는 토끼를 땅에 내려놓고는 열이 나서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던 피터슨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토끼와 피터슨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는 레이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사냥한 게 아니라 아픈 전우를 위해 먹을 것을 구해온 것이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레이는 우리에게 인간성을 일깨워 주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쳤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레이는 우리가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었단다. 12월 20일자 일기에는 잊지 못할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레이가 갑자기 진지 동쪽을 향해 달려갔다. 우리는 서둘러 그를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있는 피난민 가족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였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듯 했다. 우리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겁에 질린 듯 소녀를 감싸 안았다. 전쟁통의 군인들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했다. 그때 레이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소녀의 할머니는 레이를 보더니 진돗개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집에도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폭격돼 잃어버렸다고 했다.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어린 소녀였다. 폭격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레이는 마치 그 사실을 알기라도 한 듯 조심스럽게 소녀의 곁에 누워 가만히 그 아이를 지켜보았다. 소녀도 레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소녀는 조심스레 레이의 털을 만져보았다. 그러다 문득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같아 라고 말했다. 그 소리에 소녀의 어머니는 놀라서 딸을 껴안고 울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애가 말을 한 건 2달 만이에요. 레이는 그날 하루 종일 그 가족 곁을 지켰다.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과 담요를 나눠주었고 안전한 피난민 수용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떠나기 전 소녀는 레이의 목을 껴안고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레이만의 특별한 능력이었을까? 아니면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순수한 영혼들의 만남이었을까? 크리스마스 이브의 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과 함께였을 시간이다. 부대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추운 밤 우리는 텐트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때 레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텐트 밖으로 나갔다. 평소 그의 행동은 늘 이유가 있었기에 나는 걱정되는 마음에 따라 나섰다. 레이는 어두운 밤을 뚫고 얼마간을 걸어가더니 폐허가 된 마을 근처의 한 무너진 한옥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 덮인 잔해를 파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항아리였다. 안에는 멀쩡한 쌀이 가득했다. 아마도 주민들이 급히 피난을 가며 묻어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쌀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부대원들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었고 잠시나마 전쟁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늘 그렇듯이 레이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그 지역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우리는 오랫동안 보급을 받지 못했다. 레이가 아니었다면 모두가 굶주린 채로 싸워야 했을 것이다. 오늘따라 레이의 눈빛이 유난히 지혜롭게 보인다. 그는 단순한 궁견이 아닌 우리의 희망이자 수호신이다. 할아버지는 특히 레이가 자신의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2월 30일 때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레이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희망이 생긴다. 오늘도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 주변을 살피고 위험한 지역을 알려주고 지친 부대원들을 위로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연말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의 마지막 날이다. 레이와 함께한 지 3달이 조금 넘었지만 그는 이미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이자 용기이며 때로는 구원이다. 내일은 새해가 시작된다. 레이가 있어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전쟁은 잔인했지만 레이는 우리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쳐 주었어.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곧 레이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게 되지.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할아버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 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저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이가 보여준 진정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셨습니다. 1951년 1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페이지들에는 레이의 놀라운 활약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레이의 진정한 영웅담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깊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레이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존재를 넘어서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거든. 1951년 1월 3일 오늘 새벽 레이의 기민한 감각이 또다시 우리를 구했다. 한밤중에 레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북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져 즉시 부대원들을 깨웠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군 특수부대가 기습 공격을 시도했지만 우리는 이미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레이가 없었다면 우리 부대는 전멸했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적군은 새벽 안개를 타고 접근했고 일반적인 정찰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월 10일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 보급로가 끊겼다. 식량과 탄약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정찰대를 보냈지만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때 레이가 갑자기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는 레이를 믿기로 했다. 2시간의 행군 끝에 레이는 우리를 안전한 마을로 인도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미군 보급부대와 연락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레이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월 15일의 사건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진 깊숙이 정찰을 나갔다. 갑자기 레이가 불안한 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즉시 멈춰섰고 잠시 후 멀리서 적군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은신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때 레이가 갑자기 숲속의 야생동물을 발견한 듯 짖으며 달려나갔다. 적들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당황했고 우리 쪽이 아닌 레이의 방향으로 주의를 돌렸다. 그 틈을 타 우리는 계곡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1시간 후 레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 진지로 돌아왔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진돗개의 영리함과 충성심은 정말 놀랍다. 폭격으로 인해 3명의 부대원이 건물 잔해에 갇혔다. 구조대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레이는 망설임 없이 잔해 사이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갇힌 부대원들에게 물과 응급처치 용품을 전달했고 마침내 구조대에게 안전한 접근 경로를 알려주었다.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일기장을 덮으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레이의 공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1월 말의 사건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지. 1월 25일 극한의 추위 속에서 우리 부대는 고립되었다. 통신도 끊긴 상태였다. 레이는 밤새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지저댔다. 우리는 그저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새벽이 되자 레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 북쪽으로 몇 발짝 뛰었다가 돌아와서는 우리를 보고 다시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 마치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이미 극한의 상황이었기에 나는 몇몇 부대원들과 함께 레이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3시간가량을 걸었을까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다름 아닌 연합군 보급기지였다. 후에 알고 보니 레이가 밤새 듣고 있던 것은 기지에서 울리는 비상 경적 소리였다.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아주 먼 거리의 소리를 레이가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말했다. 몇 시간만 더 늦었다면 우리 모두 동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레이의 놀라운 청각과 본능이 우리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쳤습니다. 레이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어. 그는 진정한 전략가였고 구조자였지. 2월 5일 적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후퇴해야 했다. 하지만 레이 덕분에 한 번도 기습을 당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제 육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적의 동태를 파악했다. 덕분에 우리 부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철수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제 곧 가장 힘든 순간이 나오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월 10일자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레이는 오늘도 우리 곁을 지켰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 마치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부디 내 예감이 빗나가기를. 할아버지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으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란다. 레이가 보여준 최후의 위대한 희생에 대해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다음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서재의 벽에 걸린 레이의 사진을 바라보시던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도 쉽지 않구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펼치셨습니다. 1951년 2월 12일. 그날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단다.
2월 12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레이도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벽 순찰을 돌던 중 레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곧이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순식간에 화력에 휩싸였다. 할아버지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공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공격해왔고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연합군은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레이는 처음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지.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전황은 시시각각 악화되었다. 우리 부대는 고립되어 있었고 적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다. 부대원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적을 유인해 부대원들에게 탈출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때 레이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마치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레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나는 부대원들에게 내가 적을 유인하는 동안 후퇴하라고 명령했다. 처음에 그들은 반대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레이와 함께 적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레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 곁을 지켰다. 우리는 함께 계곡 쪽으로 달렸다. 예상대로 상당수의 적군이 우리를 쫓아왔다.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레이는 때로는 앞서 달리며 길을 인도했고 때로는 내 곁에서 적의 동태를 알려주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계곡 깊숙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여러 방향에서 총성이 들렸다. 나는 바위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 순간 레이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들었다. 여러 발의 총알이 레이를 관통했다. 나도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레이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다. 나는 레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어깨의 통증도 피로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레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가까스로 아군 진지에 도착했다. 레이는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내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의 일기를 펼치셨습니다. 2월 13일 레이는 기적적으로 밤을 넘겼다. 의무병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지만 총상이 너무 깊었다. 그런데도 레이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인다. 내 부상당한 어깨를 힘겹게 바라보며 마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것만 같다. 제발, 제발 레이가 살아남기를. 2월 14일 새벽에 레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나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레이는 마지막까지 강인했다. 고통 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레이는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빛은 충성심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일기장을 덮으셨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레이의 희생으로 우리 소대원 12명이 살아남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2월 15일 오늘 우리는 레이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렀다. 전쟁 중이라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순 없었지만 소대원들은 잠시나마 그를 위해 멈춰섰다. 작은 언덕 위에 그를 묻고 부대원들은 경례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는 레이의 목줄을 그의 무덤 앞에 걸어두었다. 스미스 상사는 평소와 달리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는 우리의 수호천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오래된 목줄을 꺼내셨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것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레이의 무덤에서 가져온 거란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을 떠날 때 나는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했어. 레이를 기억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마지막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다른 일기장들과는 달리 이것은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돌아와 쓰신 것이었습니다. 레이는 비록 미국 땅을 밟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단다. 1953년 8월의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날이다. 레이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이제는 작은 나무가 자라나 있었다. 마치 레이가 이 땅의 일부가 되어 평화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그의 목줄만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나의 마음 한켠에는 영원히 레이가 살아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전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레이와의 기억은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1954년 어느 날, 오늘 태역군인 모임에서 레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행운하였소. 그런 특별한 전우를 만나다니. 그렇다. 나는 정말 행운하였다. 1960년의 일기에는 특별한 결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를 기리기 위해 태역군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전우들에게 동물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태역군인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1970년대의 일기에는 더욱 깊어진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이는 내게 단순한 궁견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전쟁의 폭력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1980년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레이를 묻었던 그 언덕은 이제 찾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었을 법한 어느 언덕에 잠시 멈춰섰다. 레이, 네가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은 이제 평화롭고 번영하고 있구나. 비록 내 무덤은 찾을 수 없어도 내가 남긴 희생의 의미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2020년 저는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후 한국의 진돗개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레이처럼 특별한 진돗개와 함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기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런 결심을 하다니 레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진돗개 보호소와 연락을 취했고 마침내 작은 진돗개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이 주니어입니다. 할아버지는 레이 주니어를 처음 보셨을 때 놀라우리만치 감격하셨습니다. 마치 70년 전 그 날로 돌아간 것 같구나. 레이 주니어의 눈빛이 그때의 레이와 똑같아. 레이 주니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의 레이처럼 충직하고 영리하며 가족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오래된 전우를 만난 것처럼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레이 주니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93년의 세월 동안 레이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단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통해 그 특별한 인연이 이어지는 걸 보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구나. 레이 주니어는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할 때면 그는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신 원래의 레이처럼 늘 주위를 살피고 저를 보호하려 합니다. 때로는 제가 지칠 때면 조용히 다가와 위로를 전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진돗개의 특별한 점이란다. 할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 영혼의 동반자지. 오늘도 저는 레이 주니어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뵙니다. 서재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속의 레이와 지금 할아버지 발치에 편안히 앉아있는 레이 주니어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시작된 인연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새로운 사랑의 형태로 피어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레이가 우리에게 남긴 특별한 선물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이, 네가 떠난 지 70년이 지났구나.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 이제 내 이름을 이어받은 새로운 친구가 우리 곁에 있단다. 그를 보고 있으면 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충성,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고마워. 나의 영원한 전우여. 이제 저는 레이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 주니어와 함께하며 그 특별했던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